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1억 원이 쌓여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평생 간직해온 인생의 지혜 한 가지를 내놓아야 한다면 과연 뭘 포기하시겠어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볼까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저도 이 질문을 처음 떠올렸을 때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돈, 건강, 가족? 아니면 그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하루? 사실 이 질문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50대, 60대, 70대를 지나오면서 쌓아온 시간 속에서 뭔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는지, 그리고 내가 놓친 건 또 뭐였는지 말이죠. 저는 얼마 전 오랜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인생 7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진짜 몰랐던 게 있더라.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뒤늦게 후회가 되네. 그 말 속에 담긴 아쉬움이 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1억을 줘도 아깝지 않을 아무나 쉽게 듣지 못하는 인생의 조언.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5가지 진실을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 좀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는 있었어요. 예전엔 바빠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드렸던 날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나중에 하면 되지 했는데 나중이 오기 전에 시간은 훅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삶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깐 멈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고민하다 보면 더 큰 질문이 떠올라요. 행복이 뭘까? 죽음은 뭘 남기고 갈까? 이런 생각들요.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 나이 좀 먹고 보니 이런 질문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이란 게 돈이 많아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전부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 보자고요. 저는 얼마 전 동네에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80평생 살면서 깨달은 건 결국 내가 쥐고 있던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 말 속에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는 늘 뭔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잊고 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5가지 진실이에요. 이걸 미리 알면 인생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질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이미 다 아는 거야 하시는 분 계시면 잠깐만요. 저도 그랬다가 이 5가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이걸 왜 몰랐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행복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뭔지, 진짜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죠? 저도 예전에 돈만 좀 더 벌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돈이 생기면 잠깐 기분이 좋다가 금세 또 허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돈이나 명예, 심지어 사랑 같은 걸 쫓을 때 그게 주는 기쁨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예를 들어 새 차를 뽑았을 때 그 짜릿함 기억나세요? 저는 첫 차를 샀을 때 한 달 내내 신나서 매일 차를 닦았어요. 근데 2달 지나니까 그저 타는 거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쾌락의 적응이에요. 좋은 걸 손에 쥐어도 익숙해지면 그 감흥이 점점 옅어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행복에 적응한다고 하던데 참 신기하죠. 돈이 많아지면 생활이 편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제 이웃에 사는 아저씨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젊을 때 회사에서 승진하고 돈 좀 만졌을 때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와서 혼자 밥 먹을 때 그 돈이 아무 소용없더라. 이 말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물질적인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박수 받을 땐 좋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결국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들 하죠. 맞아요. 처음엔 그렇죠. 연애할 때나 결혼 초엔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일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랑도 소중하지만 그 자체로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 쫓고 있는 걸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다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행복은 물질이나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사랑과의 깊은 연결에서 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심부름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시장에서 과일 좀 사다 드리고 무거운 짐 들어드린 건데 그분들이 고맙다며 웃어주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건 비싼 선물보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잖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 관계의 질이 좋아야 행복이 깊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아내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돈 주고도 못 바꾸겠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진짜 행복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 봉사에서 오는 기쁨도 크더라고요. 예전에 TV에서 어떤 할머니가 손주 용돈 모아 이웃 돕기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더 행복하더라. 이게 바로 유대감과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남을 돕는 게 나를 채우는 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동네 아이들한테 과자 한 봉지 나눠주고 웃는 모습 보면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 들 거예요. 결국 행복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의 연결에 있더라고요. 돈, 명예, 사랑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는 깊은 관계가 있어야 진짜 기쁨이 생겨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좀 더 단순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웃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진실 잘 새겨두셨죠? 행복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이번엔 삶의 유한성과 순간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저도 젊을 땐 시간 많아. 뭐든 나중에 해도 되지 했는데 어느새 머리가 새고 주름이 늘더라고요. 여러분도 문득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죠?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하면서요. 사실 삶이 유한하다는 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알기에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일본의 모노아와레라는 말이 있대요. 쉽게 말하면 덧없는 것의 아름다움이에요. 벚꽃이 예쁜 이유가 뭐겠어요? 한철 피었다가 금세 지니까 더 애틋하게 보이는 거죠. 인생도 똑같아요. 끝이 있다는 게 순간을 더 빛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침에 창밖을 볼 때마다 이 햇살도 언젠간 못 보겠지 하면서 더 눈에 담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익숙한 풍경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 앞 공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매일 아침 벤치에 앉아서 새소리를 듣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할아버지, 왜 매일 여기 오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 소리도 언젠간 못 들을 테니까 지금 실컷 들어둬야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삶이 유한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웃고 떠드는 시간, 그게 영원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언젠가 끝이 오니까 지금 이 순간이 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 손주가 놀러와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던 날을 떠올려요. 그 녀석이 입에 묻히고 낄낄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는데 문득 이런 날이 몇 번이나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손주가 올 때마다 더 신경 써서 같이 놀아줘요.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들리는 소리, 그게 다 한 번뿐인 순간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매일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내일 해야지 하면서 미뤘던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재밌는 거 할까? 하고 생각해요. 지난주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야, 우리 동네 떡볶이 먹으러 갈까? 했더니 그 친구가 너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하루가 그렇게 소중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잘 지내? 하고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 쌓이면 인생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가끔은 유한함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저도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지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국을 끓여드렸는데 너 요리 잘한다 하시면서 드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 더 자주 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놓치지 마세요. 그게 순간의 아름다움이에요. 결국 삶이 유한하다는 건 우리에게 매 순간을 더 아끼라는 선물 같은 거예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커피 한 잔도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순간을 소중히 하고 싶으세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순간의 아름다움을 알면 인생이 더 깊어져요. 죽음 참 무거운 단어죠. 저도 예전엔 이 말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누군가 떠나신 걸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사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에요. 옛날 불교에서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썼대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게 변하고 영원한 건 없다는 뜻이에요. 꽃이 피었다 지듯이 우리도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 떠나는 거죠.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죽는 게 뭐가 무섭겠어. 그냥 잠드는 거지. 그 말이 참 가볍게 들렸어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언젠가 떠났잖아요. 저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따뜻한 기억, 그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요. 매년 명절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떡국을 끓일 때마다 그분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떠난 분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남긴 무언가가 마음에 남아있죠. 죽음은 우리를 통해 뭔가를 남기고 이어지기도 해요. 저는 손주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녀석들이 나를 기억하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예전에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제가 또 딸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맛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삶의 연결이에요. 우리가 남긴 흔적이 누군가에게 닿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 자식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 그 말 들으면서 느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걸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아내한테 오늘 하루 잘 보내 하고 인사해요. 별거 아닌 말인데 이게 언젠가 아내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한테 작은 마음 하나씩 남겨보세요. 그게 죽음을 넘어 삶을 잇는 힘이에요. 이걸 알게 되니까 죽음이 덜 무섭더라고요. 예전에야 내가 없어지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지금은 내가 남긴 게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에게 남을 흔적이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동네 아이들한테 과자 나눠주는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어요. 별거 아니죠? 근데 그게 제 삶의 연속이에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지금 사는 게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고맙고 가족이랑 밥 먹는 시간이 귀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뭘 남길 수 있을까? 그게 죽음과 삶을 잇는 달이에요. 이 세 번째 진실 마음에 와닿으셨길 바라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걸 알면 인생이 더 따뜻해져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행복의 본질, 순간의 아름다움, 그리고 죽음과 삶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이 세 가지 진실을 곱씹다 보니까 결국 삶의 의미가 뭔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들어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들어보며 소중한 사람들과 작은 행복을 아끼는 게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바빠서 혹은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잊고 살 때가 많았죠.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잘 보이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피곤해서 가족한테 툴툴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맞는 길이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후회를 그냥 두지 않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나한테도 가족한테도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볼까 하고 다짐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인생은 지금 이 순간들이 쌓인 거니까요. 예전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70 넘게 살면서 깨달은 건 지난 걱정도 미래 고민도 다 필요 없더라. 지금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그 말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저는 요즘 손주가 놀러 오면 스마트폰 내려놓고 같이 놀아줘요. 그 녀석이 깔깔대는 소리가 지금 제겐 제일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작은 행복이 있죠?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관계. 이게 진짜 삶의 뿌리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결국 혼자면 허전하잖아요. 저는 얼마 전 오랜 친구랑 동네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셨는데 그 친구가 너 덕분에 내가 힘들 때마다 버텼어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에 큰 흔적이 됐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씩 남겨보세요. 그게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어져요. 사실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완벽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머니한테 자주 전화 못 드린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라도 동생들 챙기고 이웃 어르신들 말동무 대드리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도 지나간 아쉬움은 털어내고 오늘 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동네 산책길에 꽃 한 송이 꺾어 아내한테 주든 손주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 하든 그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요. 이 모든 걸 되새기다 보니까 인생이 참 단순하면서도 깊더라고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손에 쥔 커피잔, 지금 들리는 새소리, 그게 다예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오늘도 살아있네, 고맙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떤 행복을 찾을까 하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달라져요. 결국 삶의 본질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순간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1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지에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셨길 바라요. 죽을 때 잘 살았구나 하고 웃을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를 아끼고 순간을 즐겨보세요. 여러분 인생 참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웃어보세요. 그 미소가 삶의 의미예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행복의 본질, 순간의 아름다움, 그리고 죽음과 삶의 연결에 대해 나눴어요. 이 세 가지 진실을 곱씹다 보니까 결국 삶의 의미가 뭔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들어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은 행복을 아끼는 게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빠서 혹은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잊고 살 때가 많았죠.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가족한테 툴툴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땐 이게 인생이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후회를 붙잡고 있기보단 요즘은 아침에 오늘은 나와 가족한테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볼까 하고 다짐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인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들이 모인 거니까요. 예전에 동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내가 70 넘게 살면서 깨달은 건 지난 걱정도 미래 고민도 다 필요 없더라. 지금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그 말에 무릎을 탁 쳤어요. 저는 요즘 손주가 오면 핸드폰 내려놓고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그 녀석이 깔깔대는 소리가 제겐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작은 기쁨이 있죠? 그걸 놓치지 마세요. 관계도 삶의 큰 뿌리예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혼자면 허전하잖아요. 얼마 전 오랜 친구랑 동네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셨는데 그 친구가 너 덕분에 힘들 때 버텼어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 큰 흔적이 됐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씩 남겨보세요. 그게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어져요.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완벽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못 드린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라도 동생들 챙기고 이웃 어르신들 말동무 대드리면서 그 아쉬움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도 지난 아쉬움은 털어내고 오늘 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아내한테 꽃 한 송이 주든 손주한테 잘 지내 하고 전화하든 그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요. 이 모든 걸 되새기다 보니까 인생이 참 단순하면서도 깊더라고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손에 든 따뜻한 차, 지금 들리는 바람 소리, 그게 다예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오늘도 살아있네, 고맙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떤 행복을 찾을까 하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삶의 본질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순간과 사람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1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지에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셨길 바라요. 죽을 때 잘 살았구나 하고 웃으려면
지금부터 내 마음을 듣고 관계를 아끼고 순간을 즐겨보세요. 여러분 인생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정이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그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웃음,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설렘, 이 모든 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 가세요. 저는 여러분이 늘 웃음 짓는 날들만 가득하기를 응원할게요. 자, 오늘도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밝히는 첫걸음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